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7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방송 모니터 활동가 박진솔입니다. 임정일입니다. 예,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가 그 현충일 날 휴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휴일 전날 오후에 지금 네. 급하게 지금 녹화를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일 PD가 이걸 얼마나 빠르게 편집하고 집에 갈 수 있을지 야근 확정이라 그러죠. 네. 네. 약간 조마조마한데 지금. 네. 오늘 연극 보러 가시나요? 저희가 6월 5일 날 지금 회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지침 연극을 지난해에 이어서 또 보러 가는데 그게 지금 약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아무튼 연극 보고 그리고 오늘 밤에 좀 달리고 그리고 내일 휴일이라는 이런 즐거운 소식이 쭉 이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요. 그냥 모니터 예고드린 대로 그 강효상 의원 관련돼서 신문 방송 모니터 보고서 그 신문 모니터는요 저희 또 인턴 또 아주 또이또이한 인턴 한 분 있습니다. 그 인턴께서 써주셔서요 저희가 인턴은 방송에 출연을 안 하므로 신문 모니터는 봉우 씨가 이봉우 팀장이 이야기해 주시고요 방송 모니터는 진솔 씨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연 신문방송 모니터 제19 감싸기 특집. 네. 도대체 무슨 노래를 넣을 수 있을까? 제19를 감싼다. 제19 감싸기를 다른 말로 바꾸실 수 있으면 더 좋긴 하고요. 뭘 또 바꿔 이제와서.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강효상 국회의원은 TV조선과 조선일보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 뭐 사실은 전 직장이죠. 뭐. 네, 그런데 선배죠, 선배. 단순한 전 직장이 아니고 낳아주고 키워주고 길러주고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강효상을 낳았습니다. 네, 이런 조선맨이죠. 조선맨 한마디로. 편집국장 출신이시고 강효상 네. 의원이 그리고 네. 장자연 사건 대응팀에도 핵심 인물로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사실 TV조선에서도 그 아주 주요한 직책을 차지하고 있어서 네. TV조선이 처음 세팅될 때 또 강효상 의원이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 분이다 보니 아주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어떻게 했을까? 그러게요. 야, 근데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TV조선이. 당연한 건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네 출신이어도 잘못했을 때는 최소한 침묵 정도 해줄 수 있습니다. 침묵 그것 정도면 내가 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거기서 좀 더 나간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부끄러운 행태인 거죠. 자기네 출신이 잘못했을 때는 정말 100보 양보해서 침묵까지 내가 봐줄 수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진보 성향 뭐 매체에서는 자기네 성향 출신이 못하면 더 심하게 비판을 하는 비판하기도 경우들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 이제 우리는 그러는데 항상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진보는 그러는데 보수는 그냥 똘똘 묻혀가지고 감싸느라 그냥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런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남이가 정신이죠. 네, 자 뭐 그래서 근데 조선일보와 TV조선을 저희가 오늘 다 말씀드릴 텐데 네. TV조선은 침묵에 가깝고요. 조선일보는 침묵보다 좀 더 나아갔다. 아, 그래요? 네. 적극적으로 감싸가 돌았다. 뭐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선일보부터 쫙 일단 풀어주시죠. 다들 아시겠지만은 상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유출 사건에 대해서 신문 방송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저희가 살펴본 겁니다. 네. 좀 총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이제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이 당연히 눈에 띕니다. 다른 언론들하고 워낙 뭐라 그럴까요? 태도가 시각이 확연히 다른 다른가요? 것이죠. 정말 많이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도 칼럼을 통해 가지고 강유상 의원을 굉장히 세게 비판했어요. 오, 네, 그래요? 중앙일보도. 이야.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지금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죠. 당연히 언론도 대다수 언론들이 채널A나 동아일보까지도 불법 여지를 언급한과 동시에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조선일보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겁니다. 조선일보는 아주 적극적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 물타기를 하는 것도 넘어갔어요. 뭐냐면은 강효상 의원은 잘못이었고 모든 처벌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내려져야 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나간 것입니다. 네. 또 하나 청와대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털고 있다. 뭐 이런 비판도 했고요. 아, 종편에서 나온 거랑 거의 비슷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 외교는 국월 외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국월 외교가 뭔지 아시죠? 강효상 의원이 통화 내용 빼돌린 이유가 그거였죠. 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재밌는 게 일단 청와대가 휴대폰 공무원도 휴대폰을 자꾸 감찰한다. 이게 이제 인권 침해다. 이런 식의 비판인데 이게 놀랍게도 강효상 의원에게 기밀이 유출됐다는 첫 보도가 5월 22일 날 나왔어요. JTBC에서. 네. 이게 청와대가 그 전에 감찰을 진행하고 있었고 22일 날 이제 결과가 알려지면서 보도가 나온 것인데 조선일보가 그보다 전에 하루 전에 선제적으로 이 보도를 냅니다. 청와대가 외교부 휴대폰을 털고 있다. 제목이 진짜 이래요. 제목이 단독 보도 외교부 휴대폰 청와대 또 털었다. 또 털었어. 청와대가 막 뻑하면 외교부 휴대폰을 터는 것처럼 보도 제목을 뽑았죠. 헐. 사실 이때까지는 아직 감찰 결과가 안 나오고 기밀 유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5월 9일 날 강효상 의원이 발표한 그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그게 자기들은 근거가 있다. 강효상 의원이 청와대는 근거도 없고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외교 결례에 해당하는 행위다. 책임지셔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공방만 오가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조선일보가 최근 북미국 등 미국 관련 업무를 보는 외교부 직원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보안 조사를 실시했다. 강효상 의원의 9일 기자회견이 발단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청와대 반박대로 사실 무근이었다면 보안 조사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민감한 사안이거나 비판 여론이 예상되는 보도가 나오면 일단 청와대가 부인부터 하고 일선 부처로 유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한 청와대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했다. 청와대 외교부 보안조사는 현 정부 들어서 15차례 이상 있었다고 한다. 2017년 말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차관보 등 핵심 인사 10명의 휴대폰을 압수해 사생활까지 들여다봤고 작년 말에는 서기관, 사무관 등의 개인 전화기까지 걷어갔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 정부 들어서 휴대폰 압수를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도 강효상 의원 건을 빌미로 외교부를 또 털었다. 더 중요한 내용은 아까 정부 소식통이라는 또 익명 취재원을 인용해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 민감한 사안이 터지면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하는 청와대의 전형적인 행태다. 이런 비판까지. 네,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시선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강효상 의원의 기밀 유출 사건이 내일 나올 것 같으니까. 조선일보가 눈치를 챘을 수도 있죠. 22일 날 그런 가능성이 상황, 높을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유출됐다는 거를 보도가 나온다는 거를 눈치를 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애초에 이미 이때부터 하루 전부터 비판의 화살을 강효상 의원이 아니라 정부에게 돌리려는 강력한 의지가 드러난 그런 보도죠. 그런데 이제 뭐 사실 그런 것 다 프레임을 다 떠나서 이 보도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일방적인 보도예요. 왜냐하면 마치 막 청와대가 일부러 압수해가가지고 사생활까지 들여다본 것처럼 보도를 해놨지만은 청와대가 비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부처에 대해서 감찰을 실시하는 것은 굉장히 통상적인 법으로 그렇죠. 보장된 권한이고 이번에 외교부에 대해서 실시한 것도 기밀 유출하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다 법에 따라서 불법 여지가 없어요. 아니 기밀 유출이 됐는데 그러면 조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둘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가만히 둔 가만히 둔다고 뭐라고 할 걸? 그리고 휴대폰 받습니다. 받기는. 근데 그게 이제 이미 제출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제출이라는 형식이라 해가지고 막 걷어가는 게 아니라 압수하는 게 아니라 동의 절차를 받아요. 동의를 얻는 절차를 다 거칩니다. 네. 근데 물론 이런 비판도 있어요. 이런 비판이 가능한 게 그 동의를 청와대가 나와서 외교부 공무원들의 휴대폰 제출 동의서를 받는다 그러면 누가 안 하겠냐 이거예요. 그 자체로 압박이 된다는 그런 비판도 있고 실제로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그게 강효상 의원의 기밀 유출보다 지금 앞서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밀 유출이 본질인데 이걸 뭐 왜 갑자기 그쪽으로 가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 보도부터 시작해서 쭉 보도를 내는데 물론 보도량 자체도 타사에 비해서 적습니다만 강효상 의원의 이 기밀 유출 건에 대해서 쭉 보도를 내는데 강효상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보도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도 안 해주고 비판도 당연히 안 합니다. 예. 그럼 왜 전부 다른 것. 외교부 강경화 장관 아니면 청와대예요. 비판의 화살을 꾸준히 돌리고 있는 겁니다. 뭐 24일에는 청와대 국가기밀 유출 야당 구걸외교 책임전가 이런 이제 흔히들 말하는 책임 회피용 기계적 중립 보도.
양측의 입장을 그러니까 사안의 본질을 설명을 안 해줘. 이게 뭔지 강효상 의원이 뭘 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안 해주고 일단 양측 입장을 타닥 붙였는데 이거 보세요. 야당의 입장이 구걸 외교 책임전가. 지금 이 구걸 외교라는 자유한국당의 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나온 프레임이 강효상 의원의 기밀 유출이라는 확인된 사실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주장인 것처럼 이렇게 배열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보도도 나오고 5월 29일 날 이때부터 이제 강경화 장관이 처벌받아야 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게 제일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보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끊이지 않는 외교 실책에도 강경화인 면죄부. 이거 보도 제목에서 딱 감이 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최근에 우리 외교부 특히 해외에 파견돼 있는 외교관들 중에서 비위 행위를 저지른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몽골에 계신 외교관이 굉장히 갑질을 해가지고 맞아요. 막 직원한테 막 막말하고 막 음식 가지고 뭐라고 막 말도 안 되는 냉장고에 안 넣었다 그랬나. 아무튼 뭐 이상한 분 있잖아요. 정대사의 상습 폭언과 부당 업무 지시가 도를 넘었다는 겁니다. 공관 경비원이 대사 딸을 알아보지 못해 바로 대사관 문을 열어주지 않고 3분 동안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쓰게 하는가 하면 금요일 퇴근 시간 이후 갑자기 오찬 행사에 쓰고 남은 깐풍기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담당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이 가져간 것 같은데 월요일에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말하자 그 말에 책임지라고 하더니 이후 몽골인 직원이 깐풍기 2봉지를 버린 사실을 보고하자 폭언을 퍼부었다며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지 마라. 어떻게 믿어? 책임진다고 그랬잖아. 책임지시오. 깎아? 본부에 보고할까? 이후 해당 직원은 10년 동안 일하던 업무에서 배제돼 예정에 없던 인사조치까지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고작 깐풍기로 인해서 이런 대접과 질책을 받아야 하나 하는 자괴감이랑 모멸감을 좀 느꼈습니다. 한동안 이로 인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심했고 그런 걸 포함해서 조선일보가 그런 사례를 쭉 나열하더니 이번에는 기밀 유출까지 터졌는데 왜 일선 실무진만 징계를 하고 강경화 장관에게는 처벌을 하지 않느냐. 이런 딱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경화 장관에게 징계를 가하지 않는 것을 두고 실무진만 두드려 패는 것이다. 꼬리 자르기다. 이런 아주 과격한 단어까지 등장을 시킨 겁니다. 근데 다 좋아요. 그래 외교부에서 지금 최근에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뭐 구겨진 태극기까지 얘기해요. 조선일보가 굉장히 오늘 한국과 스페인 양국 외교 차관이 마주한 외교부 행사장에 난데없는 구겨진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이런 식의 외교 의전 사고가 벌써 몇 번째인지 이제는 다 기억해내기도 어렵습니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는 양국 외교 차관 뒤로 의전용 태극기에 사선으로 선명한 주름이 눈에 띕니다. 오랫동안 겹겹이 접어놨다가 펼친 듯한 모습으로 빳빳한 스페인 국기와는 한눈에 차이가 납니다. 뒤늦게 매만져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최근 잇따른 의전 사고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한 오늘 또다시 외교 결례를 범했습니다. 급했던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이 강효상 기밀 유출 사건을 어디다가 이렇게 태워가지고 같이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터졌던 외교부 관련 사안들을 다 끌어모은 것이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흔히 물타기라고 하죠. 외교부 터는구나 이래가지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강효상 의원 건도 싹 넣어가지고 이것 봐라. 기강회의다 그러면서 강경화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 이런 프레임입니다. 근데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다 강효상 의원 건을 넣는 거는 이건 굉장히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강효상 의원 건이 외교부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지금 다른 매체들도 전부 강효상 의원 사건으로 그쵸. 명명해서 보도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외교관 K씨가 통화 기록을 유출했다 칩시다. 유출했어요. 뭐 유출은 했을 거예요. 아마 과거에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물론 이번 징계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파면 징계. 그런데 강효상 의원이 그거를 공개적으로 유출하지 않았으면요. 애초에 이 사건도 터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기자회견하고 막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막. 그래서 제가 아까 중앙일보 칼럼 말씀드린 중앙일보는 심지어는 뭐라고 비판했냐면은 강효상 의원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앞날이 창창한 후배 앞날까지 망쳤다. 그치. 이렇게도 비판했습니다. 맞지. 그러니까 선배를 잘 사귀어야지. 저는 물론 그 비판도 잘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쵸. 어쨌든 그분도 유출했잖아요. 유출한 게 사실은 제일 큰 잘못인데. 그러니까 언젠가 드러나야 될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만은 어쨌든 그 정도 비판이 가능할 정도로 강효상 의원의 책임이 그 유출한 분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효상 의원의 초점이 맞춰진 사건이지 이게 외교부의 실책이다? 외교부만의 실책이다? 심지어 강경화 장관의 실책이다? 갑자기 굉장히 강경화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안이 벙벙한 사실 지적이죠. 그래서 신문에서는 타사들도 어느 정도는 비판하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침묵 수준이 아니라 진짜 갖가지 프레임을 다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감싸고 있다. 어떻게 해보려고. 네. 일단은 그렇게 강경화 장관을 그 책임을 물을 거면 강경화 장관이 하는 어떤 그 밑에 직원에 대한 제대로 된 문책 이런 것들도 칭찬을 해줘야지. 또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청와대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고 또 딴소리 하면서 상당히 좀 왔다 갔다 청와대 합니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강경화 장관 문책하라는 보도에 또 재밌는 게 이렇게 강경화 장관 등 수뇌부는 내비두고 실무질들 그러니까 아주 그 그 전선에 서 있는 실무진들만 그렇게 문책하는 것이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다. 뭐 이런 예측까지 내놓습니다. 엄청 나가는 거예요. 막 지르는 거예요 지금. 조선일보가 볼 때는 지금 청와대가 강경화 장관은 내비두고 그 일선들만 질책해라. 뭐 이렇게 지시한 것처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조선일보는 다 끝났고 그러면은 방송 뉴스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 방송 TV조선은 어떻게 했는지 매우 궁금한데요. TV조선뿐만 아니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량도 한번 쭉 짚어주시죠. 일단 TV조선이 가장 적은 양을 보도했는데요. 총 6건을 보도했습니다. 열흘간. 하루에 한 건도 보도하지 않은 것이고요. 기간이 어떻게 되죠? 5월 22일부터 열흘간의 보도량을 짚었는데요. 31일까지입니다. 네. JTBC가 22일 날 최초 보도했기 때문에 보도량이 28.5건으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YTN이 24.5건으로 그다음으로 많이 비중을 두고 다뤘습니다. 그다음에 KBS, MBC, SBS, MBN, 채널A 모두 18건 내외로 10건은 다 넘는 보도를 했는데도 TV조선만 단 6건만 보도를 해서 가장 적게 보도했습니다. 안 하는 거죠, 보도는. 그러네요. SBS가 그 TV조선 다음으로는 적네요. TV조선 6건, SBS 13건, 그리고 나머지는 다 17에서 18건 이렇게 보도했네요. 아니 2배가 넘게 차이가 나네. 작은 것도. 네. 그렇죠. 네. TV조선은 사실 아까 제가 말한 보도를 거의 안 한 축에 낀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TV조선 보도 내용의 특징은 뭐예요? TV조선이 5월 23일 이거를 단 한 건으로 보도했는데요. 네. 일단 기밀 유출이냐 공익 제보냐 이렇게 대등한 관계로 놓고 딱 보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선 기밀 유출이라고 그러는데 야당에선 이건 공익 제보라고 주장한다라고 이렇게 대등한 관계로 나열했는데 인터넷판 제목이 훨씬 더 문제가 있습니다. 야당의 정보 준 외교부 직원 조사, 공포 정치. 그러니까 청와대가 야당의 정보를 준 외교부 직원을 조사했는데 야당이 이걸 공포 정치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일단 자유한국당 입장에 치우친 그걸 인터넷판 제목으로 삼은 거고요. 또 외교관 K씨가 이 외교부의 기밀을 유출한 건데 이게 기밀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정보를 야당에 줬다. 이런 정도의 인상을 주고 있어서 또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제목이 진짜 문제가 있는 게 야당이 다 같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유한국당만 조금씩 목소리가 다 다르죠.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다른 야당들도 기본적으로는 자유한국당 일단 비판해요. 근데 그렇죠. 청와대를 같이 비판하죠. 같이 비판하는데. 이상하네. 그리고 이 보도를 할 때 다른 방송사들은 다 이게 국가기밀 3급에 해당하는 것이다. 되게 엄중한 국가기밀이다. 이런 점을 단 한 줄이라도 다 언급을 해줬는데 TV조선이 이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한 정보인데 외교부 직원이 그냥 준 건데 뭐 야당은 또 공포정치라네. 청와대가 너무 과하게 간 건가?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3급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아예? 네. 전혀. 아니 이 보도를 하면서 어떻게 그걸 나오더라도 이제 청와대 입장으로 처리가 돼. 얘기를 안 할 그런 수가 수준이죠. 조선일보도 뭐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보도도 있네요. TV조선이 그 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이라는 30일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신동욱 앵커가 야당 국회의원에게 한미 정상관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교관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외교관 측은 과한 징계라며 소청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공포정치를 중단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부터 경질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신동욱 앵커가 전했네요. 이 보도는 어떤 보도예요? 이게 30일이면 파면 아마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된 날일 텐데. 네네. 해당 리포트에서 신동욱 앵커가 일단 앵커 멘트에서부터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파면된 외교관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멘트를 일단 쳤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에서는 또 외교부 징계위원회는
주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를 파면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3급 외교 기밀로 분류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했다는 이유입니다. 그 유출이 왜 파면 결정이 나올 만큼 되게 심각한 것이었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파면은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 징계다. 그리고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 문 정권은 속전속결 정치재판으로 야당 국회의원과 국민을 겁박하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만 덧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건을 보도할 때 단순히 외교관이 정보를 유출했는데 이거를 청와대가 감찰했고 이것은 공포정치다라는 야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과 보도가 크게 결이 다르지 않은 그런 보도라고 할 수 있죠. 예. 자, 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 표명 이후에 채널A 보도 지금 또 얘기해 주세요. 네, 이게 되게 황당했는데요. 일단 기사 제목 자체가 그 외교관 K씨의 입장을 그대로 싣는 해명할 시간을 달라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일단 외교관 K씨가 직접 인터뷰에 응한 건 아니고 외교관 K씨의 변호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다 담았습니다. 네, 대통령까지 직접 사과했지만 정작 외교부의 K 참사관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명할 시간도 충분히 주지 않았고 파면을 미리 정해놓은 것처럼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K 참사관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K 참사관 측은 제대로 대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경위나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 시간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오전까지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거거든요. 징계위 연계를 요청했지만 외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K씨가 반발했다는 입장도 전하는데요. 네. 기밀 유출이 이렇게 심각하게 일어난 전례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파면이 있었던 이런 전례가 있느냐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기밀을 유출한 외교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5월 29일 보도인데 5월 29일 날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냈어요. 좀 세게 비판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채널의 입장에서는 반론권을 일종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뭐 이런 차원인데 다른 방송사들도 기본적인 반론을 다 보도를 했는데 채널A가 특이한 점이 거의 그 인터뷰나 다름없을 정도로 아예 이렇게 따로 한 건 할애해버린 거예요. 아예 보도 리포트 한 건을 따로. 이게 이제 유일하게 채널A만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이죠. 네. 적극적으로 방송을 해준 거죠. 그러면 다른 뭐 좀 약간 정상적인 보도 나온 것들 좀 비교를 해주시죠. 일단 이 보도가 강효상 의원에게 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보수 인사들 사이에서 먼저 비판이 나온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이런 것들을 다른 언론이 다 전해줬거든요. 네. 일단 YTN 국익위 최우선 무책임한 행동 자제해야. 그리고 MBC 보수 인사도 이건 못 참아. 강효상 출당해야. JTBC 천영우 정치적으로 유리하더라도 국익 해쳐서야. 이런 식으로 방송 보도들이 다 이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수석으로 일했던 천영우 전 수석의 입장을 전한다거나 혹은 또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의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라는 강 의원에 대한 비판도 전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과 노선이 같은 보수권 인사들까지 강효상 의원과 K씨의 이 기밀 유출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다른 방송사들은 잘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채널A에서 이제 외교관 K씨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하기도 했지만 채널A 역시 이 천영우 외교안보 수석의 다른 나라에선 실형 출당해야 이런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MBC와 JTBC가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거든요. MBC는 반기문 정상 간 통화 비밀 보장 외교의 기본이라는 꼭지에서 반기문 위원장이 이제 공직자가 보안을 유지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서약을 합니다. 특히 정치권에 누설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라는 발언도 인용했고요.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보안 유지는 기본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고 확실하게 짚어줍니다. 그리고 JTBC는 반기문 정상 간 통화 비밀 보장 외교의 기본이라는 꼭지에서 정상 간 통화와 같은 기밀은 국제적으로 30년간 보안이 유지된다. 이런 반기문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번 기밀 유출 사건의 심각성도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강효상 의원이 이렇게 외교관에게 기밀을 받아본 것이 과연 면책특권의 대상인지를 짚어보는 꼭지들도 방송사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네. SBS, MBN,
YTN, KBS가 이런 강효상 의원이 면책 특권을 과연 적용받을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팩트 체크들이. 그러니까 아니 이런 게 사실은 이게 이제 기본이죠.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기준점이 달라요. 지금 웬만한 방송사들은 야 이거 처벌 그러니까 일단 잘못한 거는 거의 뭐 말할 것도 없고 법적 처벌이 돼 마라. 국회의원인데 면책 특권이 있는데 처벌돼 마라. 원래 그러니까 자연인이면 처벌돼야 되는 건데 처벌돼 마라. 여기서 기준점을 잡고 있어요. 지금 대다수의 언론들이. 조선일보, TV조선은 완전히 멀죠. 네, 다르네. 잘못 없어. 강효상이 아까 강경화가 잘못이야. 여기까지 가 있는 거죠. 조선일보는. 근데 이 팩트 체크 보도들이 대부분이 그 면책 특권을 인정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이게 너무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로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입장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법률 전문가들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데 비교적 적용되긴 힘들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로 나온다고요? 면책 특권보다 처벌될 가능성이 더 높다. 아니 제가 아까 어제도 말씀드린 그 이제 뉴스톱에서도 면책 특권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제 자신들의 팩트 체크 그거 이제 노회찬 의원 등의 과거 선례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분명히 논란거리가 이제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입장이 다 다르다는 거죠. 실제로 이게. 의견이 다르죠, 많이. 법률 전문가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댓글은 제가 아까 낮에 읽어드린 것 정도 이상은 그러니까 어제 방송에서 읽어드린 것 이상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다만 아주 즐거운 댓글이 하나 있는데요. YGLEE2012님께서 적은 금액이지만 드디어 후원회원 가입 완료했습니다. 핸드폰 명의가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서 며칠 시간이 걸렸지만 오늘로써 회원이 되었습니다. 공짜로 듣는 것 같아서 마음에 빚이 있었는데 조금이나마 덜게 되었습니다. 항상 왠지,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까 낮에 저한테 전화 오셨던 분 같은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전화로 회원 가입하신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네. 아이고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이스크림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티에노님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종류별로. 근데 다이어트 아이스크림은 없는겨? 아이스크림이라는 것 자체가 다이어트하고는 무관합니다. 나 너무 살쪄가지고 요즘 그런 거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자꾸 눈에서 얼쩡거려가지고 상당히 심리가 상하더라고. 저희가 또 사람 많다는 걸 아시고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 명당 하루에 한 2-3개씩은 먹어야. 아무튼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처장님께서는 다이어트 아이스크림을 원하시면은 그냥 얼음 드시면 됩니다. 예. 제가 하나 먹었습니다. 이거 막 상호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상품 이름 얘기해도 쪽 빨아먹는 걸로 하나 먹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저희가 냉동실이 꽉 찼죠. 꽉 찰 정도로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잘 먹겠습니다. 수시로 자주 그 다이어트 아이스크림 찾은 다음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막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진짜 찾아서 보내주신다고. 그런 게 없어 세상에. 그런데 우리 저 프레임 체크랑 새로운 영상 홍보를 좀 했나요? 프레임 체크는 이미 1화도 나갔는데. 민원연 프레임 체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 시민방송심의위원회가 이제 개편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민원연이 영상 콘텐츠를 일주일에 2개 정도로 늘리려고 하는데 시민방송심의위원회가 그 개편 과정에서 지금 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가. 지금 내부 사정으로 쉽니다라고 써놓은 지 3주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응원 댓글이 몇 개 달리다가 어제 재밌는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지금 쉴 때가 아닌데?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프레임 체크 1화가 나왔을 때 원래 제가 거기다가 프레임 체크를 올려놨어야 돼요. 시민방송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중에 홈페이지 전체를 좀 개편하거나 이런 변화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공지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영상으로 앞으로 개편을 한다. 시민방송심의위원회를. 그래서 제가 그 댓글 보고 급하게 지금 홈페이지 시민방송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시민방송심의위원회를 좀 접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는 개편이 아니고 그냥 깨끗하게 인정한다. 이제 그만한다. 왜냐? 별로 방심위가 우리 걸 반영을 안 한다. 우리는 열심히 만들었고 올렸고 여러분들이 또 와서 심의도 막 해주셨는데 우리의 심의는 거의 99%가 중징계인데 방심위는 늘 계속 99%가 안 중징계. 예, 그런 상태여서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시스템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잘 만든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지금 이제 상황이 되어서 저희 동영상 활동가를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신문 방송 통틀어서 그 주에 제일 문제적인 그 아이템을 가지고요. 영상으로 뭐 길면 6분, 짧으면 3분 정도 되는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것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시방이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아직은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해보고요. 뭐 이것이 너무 또 반응이 별로 안 좋으면요. 또 다른 방식을 저는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시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호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민방송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제가 이제 프레임 체크 영상을 올려놓고 안내 문구도 써놨는데 의견을 쓰실 수 있는 그 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 보시고 바로 밑에 의견 남기실 수 있어요. 저희가 원래 시민방송심의위원회 하는 게 시민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의견만으로도 콘텐츠가 하나 나와요. 진짜로. 워낙 촌철살인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또 콘텐츠 만들 수 있으니까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 말고도요. 또 이 젊은 감각의 영상을 또 하나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최소한 2개 정도의 영상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영상 좀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도 사실 지금 미디어 탈곡기도 뭐 구독 그다음에 공유 이런 것 좀 많이 해달라고 부탁해라라고 지금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미디어 탈곡기도 미디어 탈곡기지만 지금 미디어 탈곡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좀 안정되게 듣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민원연 영상에 대해서는 동영상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 막 되게 여러 가지를 올렸는데 막 200명 정도밖에 안 보시고 그래요. 근데 미탈에 비하면 그건 굉장히 적은 수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많이 좀 퍼날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 URL을 좀 그런 막 커뮤니티 이런데 왜냐면요 정말 그 6분 안에 막 8페이지, 9페이지에 들어갈 만한 보고서의 엑기스를 여러분들이 정말 보기 쉽게 핵심만 딱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가 뉴스공장에 나가서 떠들어대는 것보다 훨씬 더 임팩트 있게 잘 정리돼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이슈만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원연 영상 유튜브에 있으니까 네네.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내일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이 아니야. 그냥 털어드리겠습니다. 그냥 탈탈을 맨 마지막에 같이.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부모가 되면 뒤를 보게 된다. 내 인생의 전부가 있으니까. 가족이 살아갈 사회가 언론으로 인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 가족 첫 번째 시민단체 민주언론 시민연합.